이렇게 오면은 이제 잘 움직임이 좀 둔하죠. 그러면 병원에 가면 계속 훈련을 시켜주죠. 근데 그걸 저렇게 입는 로봇을 입어가지고 로봇이 대신 훈련을 시켜주는 거죠. 로봇이 대신 훈련을 시켜주기도 하면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조금씩 도와주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이 있냐 하면 전문 서비스로 보면 그런 걸 그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우리가 가장 관심이 많은 개인 서비스 로봇이 있습니다. 이런 개인 서비스 로봇은 여기 보시다시피 굉장히 다양합니다. 골프 치시는 분한테 좋아 보이는 카트 로봇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스피커 달린 로봇이 있고, 강아지 로봇도 있고, 청소 로봇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로봇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개인이 목적으로 쓰죠. 근데 이런 개인 서비스 로봇에 요즘 이제 가장 인기가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일본에 있는 소프트뱅크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페퍼라고 하는 로봇인데요. 이 페퍼라고 하는 로봇은 일단은 다리는 아닙니다만 치마를 입은 사람처럼 생겼고 두 팔에 아주 정교한 듯하게 보이는 손가락도 가지고 있죠. 이 로봇은 실제로 굉장히 인기가 있는데 이제 막 판매를 시작했습니다만 굉장히 동작도 부드럽습니다만 동작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센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센서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굉장히 느낄 수 있다는 게 많은 거죠. 들을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그 개인의 생활에서 도우미 역할을 해주겠다, 파트너 역할을 해주겠다가 저 회사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되겠고요. 이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가령 부엌에서 일하실 때 두 손을 다 쓰시죠? 그러면은 그냥 탁상시계 집어가듯이 집어다가 테이블에다 갖다 놓으면은 메시지가 오면은 메시지가 왔다고 읽어줍니다. 지금 메시지가 왔습니다 하고 읽어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앞에 사람들이 써가지고 파티 같은 거 할 때는 치즈 하면은 다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으면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을 이 사람들한테 다 보내주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저녁 때는 아이가 자기 침대 맡에 가지고 들어가면은 재밌는 동화도 읽어주고 하는 그런 기능들이 바로 이 로봇이 가지고 있는 기능인데요. 이 로봇은 사실은 올해 시판들이라고 다 이제 기대를 하고 또 그렇게 어나운스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제품이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무슨 문제가 있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미국의 회사가 열심히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이거는 이제 그 동화를 읽어주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죠. 이런 것들이 로봇입니다. 이 로봇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세 가지 기능을 적절히 잘 융합하는 로봇이 되는 거고요. 때에 따라서는 이런 미래형 로봇들도 있습니다. 즉 사람인데 어떤 게 사람이고 어떤 게 로봇인지는 보시면 아시겠죠. 그러나 얼핏 보면 비교가 잘 안 될,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람하고 이 로봇하고의 동작의 정교함이라는 것들이 잘 비교가 안 될 정도죠. 이 로봇을 가지고 보시면 굉장히 정교합니다. 네, 동작이 정교하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보면서 조금 슬픈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사람이 주인공이 되고 로봇이 백댄서를 해야지 이게 로봇이 주인공이 되고 사람이 백댄서를 하면 이것 조금 기분은 좀 언짢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로봇의 기술이 이런 데까지도 왔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우리나라의 오준호 교수님이 미국에 나가서 전 세계의 가장 강팀들하고 부딪혀가지고 1등을 하고 온 경기가 이런 재난 구조 로봇입니다. 로봇 혼자가 자동차를 타고 재난 현장으로 스스로 자동차를 타고 들어가서 그때부터 모든 일을 혼자 해야 됩니다. 재난 현장에 원자력 발전소가 터진 경우에 후쿠시마 같은 경우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로봇이 혼자 자동차를 타고 들어가서 작업 현장까지 스스로 알아서 가고 그 나머지 작업들을 다 해야 됩니다.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다양한 센서를 쓰고 얼마나 많은 계산을 했으며 얼마나 다양한 동작들을 하겠습니까? 이게 세계의 최강팀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작년에 한 20억쯤 상금을 받아가지고 이 부분에 들어가는 아주 이런 지금 얘 보고 있죠. 작업을 하면서 이 센서가 다 보고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바로 이 센서 부분을 개발하신 분이 저희 계신 우리 권인서 박사님이십니다. 권인서 박사 한번 쳐주시죠. 아주 자랑스러운 작년에 우리나라의 쾌거였는데요. 이 부분이 바로 로봇이 여기까지 와 있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미래, 지금 판매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 미래의 로봇이고요. 카이스트의 휴고만 너무 선전하기 좀 그래가지고 제가 일하고 있는 저희 키스
스위스에서도 이런 걸 하고 있다. 이런 거 하나 보여드리겠고요. 동작은 비슷합니다. 혹은 상상을 하면은 모든 로봇이 다 가능해집니다. 세 가지 기능을 잘 쓰면요. 여기 보시죠. 자기가 물건을 주문해요. 그러면 그 주문된 물건이 배송이 되는데 택배는 누가 하죠? 로봇이 합니다. 이 택배 로봇입니다. 택배 로봇이 집에 오게 되면은 내비게이션 써가지고 집에 오죠. 그러면은 집에 왔을 때 메시지를 보내죠. 왔습니다. 택배 운전사가 전화하죠?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얘가 나와가지고 물건을 가지러 가는데 이 사람이 진짜 주문한 사람인지 아닌지 얼굴을 인식하죠. 그리고서 맞는다 그러면은 가져온 물건을 내려놓고 가는 거죠. 택배 로봇 기술상으로 지금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건 지금 어떤 미국에 있는 인도 친구가 아이디어를 낸 건데 이거 지금 아마 상업화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런 것들이 모이면은 택배가 아니라 물건뿐만이 아니라 그 컨테이너까지도 여러 개가 모여서 배송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깜짝 놀랄만 합니다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 그 세 가지 기능을 우리가 어떻게 목적에 맞게끔 디자인했느냐가 중요한 아이디어입니다. 그렇죠? 자, 이 정도가 이제 되겠고요. 자, 이제 그러면은 로봇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뭔지를 이제 우리가 다 알았고 그 로봇이 어디까지도 와 있는지 다 알았고 앞으로 어디로 갈 거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다 알았습니다. 현실에서는 그게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좀 골치 아픈 얘기입니다만 수치를 몇 개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그 전에 로봇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됐을까라고 하는 역사적인 측면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사실은 로봇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서부터 1921년이니까 한 100년쯤 됐죠? 조금 안 됐죠? 한 100년쯤 전에 체코 사람의 그 희곡 속에 나와 있던 상상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로즈메 유니버설 로봇이라고 하는 RUR이라고 하는 희곡에 나왔던 건데 이 희곡의 내용은 노동자들, 그러니까 농장에서 사람이 일을 하다가 너무 힘드니까 인간의 장기 쪼가리를 모아가지고서는 생명체의 장기 쪼가리를 모아서 인조인간을 만듭니다. 그 인조인간들한테 농장 일을 시키고 인간들은 놀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일을 잘하죠. 근데 이 인조인간들이 이 인조인간이 결국 로봇인데요. 이 인조인간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제 뭐 소설이니까 뭐 얼마나 뭐 상상이 뭐 많이 하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하면 감정이 생겨가지고 아니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왜 인간들은 나한테 일만 시키고 놀지?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스트라이크를 일으킵니다. 그 스트라이크를 일으켜가지고 궁극적으로는 결국에 가서는 인간하고 전쟁을 벌여요. 근데 결국은 인간이 집니다. 그래서 인간이 멸망하는 그런 아주 좀 슬픈 이야기인데요. 그러나 하여간 이 속에서 약 100년쯤 전에 한 작가의 머릿속에서 나온 그런 결과물인데요. 이게 실제로 눈에 보이는 뭐 상상 속에 있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이지만 그래도 아주 못생긴 기계덩어리 같습니다만 이것까지 나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40년쯤 걸렸습니다. 지금부터 한 60년, 60년 좀 안 됐습니다만 한 55년쯤 전에 처음으로 눈에 보이는 걸로 나타났고요. 그것이 그래도 로봇이라고 하는 상상 속에 있는 인간처럼 좀 생기고 좀 그럴듯해 보이는 로봇으로 나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또 한 36년쯤 걸렸습니다. 2000년 되기 바로 직전인 90년대 말에 강아지를 닮은 로봇과 사람이 닮은 로봇이 처음으로 눈앞에 선을 보였고요. 그 로봇들이 열심히 뭐 일부는 판매를 하고 일부는 판매를 못하고 했는데 어쨌든지 간에 이로부터 한 10년쯤 지난 2000년 7년 지금부터 한 10년쯤 전이죠. 10년쯤 전이 돼서야 비로소 청소 로봇이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에 한 100만 대쯤 팔린 그 시절입니다. 보통 가전제품이 한 100만 대쯤 팔리면 뭐 히트를 대박은 아닙니다. 히트를 쳤다고 그러는데 이 청소 로봇은 여러분 혹시 가지고 계신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요즘 굉장히 많이 쓰시는데요. 즉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만화 영화나 공상과학 영화나 굉장히 로봇을 많이 접하셨기 때문에 로봇 하면은 이제 이쯤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상상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우리가 생활 속에서 볼 수 있는 로봇을 그나마 시장 가서 볼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지금으로부터 한 1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TV 같은 데 나와서 쇼를 하거나 하는 거죠. 즉 우리가 쉽게 가전 제품을 양판점에 가가지고서는 돈을 주고 사는 그런 단계가 된 거는 불과 10여 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여태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대를 만족시킬 수 있는 로봇은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공상과학 영화나 만화에서 봤던 로봇들이 이제 하나씩 나와야 되는 그런 걸 기대하실 수 있다는 단계가 되겠고요.